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맛수 강병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는 1980포인트 내주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이 옵션 만기도 있고요. 또 금통위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당분간 이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대외 이슈들까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이어가면서 어느덧 54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강한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맛수 86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과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5위입니다.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로존 상시 구제 기금인 유로 안정화기구 ESM이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ESM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대체해 유로존 재정 위기의 방화벽으로 활용되는데요. 그러나 유로존이 아직 스페인과 아일랜드 은행권이 짊어지고 있는 악성 부채를 해소하는 데는 ESM을 동원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4위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19거래일 연속 자금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단기 급등에 따른 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73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올해 총 6조 2천억 원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단기 급등한 후 1990선에 안착하자 펀드 환매가 그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3위입니다. 절반이 넘는 채권 전문가들은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에서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9일 2012년도 10월 채권시장 지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채권 전문가 설문 응답자 중 69.1%는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2위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날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9일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 전망치는 3.6%로 발표하면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2%,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 OECD가 공개한 경기 선행지수도 100.1을 기록해 7월 100.2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향후 전망에 우려를 더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제 랭킹 1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1위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6일째 랠리를 이어가면서 540선을 넘어서 전고점 턱 밑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소형주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화제 랭킹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독도 문제로 촉발된 한일 관계 악화가 결국 한일 통화 수합 확대 조치의 계약 종료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 정부는 순수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이 국민 정서를 감안한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정부는 이번 조치로 우리 금융 외환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통화 수합은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긴급하게 체결이 됐었죠.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못내 아쉬운 것은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이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린 것은 향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중국의 국경절 특수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9일 유통업계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국내 백화점과 면세점 등 중국인 매출이 대폭 신장을 해서 사상 최대 중국인 특수를 누린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자,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국경절 기간 동안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당초 10만 명보다 더 많은 12만 5천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인이 한국에서 쓰고 간 금액은 2,7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상했던 2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그런 수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이라면 중국의 휴일 우리가 좀 더 건의해서 늘려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이 놀면 우리 유통업이 산다. 뭐 이런 표현을 걸고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우리 경제의 2% 성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OECD와 함께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던 IMF가 2%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린 데 이어서 한국은행도 주중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 생산, 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는 동반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4%대 경기 성장 기초로 세웠다고 하죠. 이 747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니겠죠. 경제만을 살리겠다는 사람들 제발 잘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오는 목요일 10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만기 변수가 지루한 보합권 장세 속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만기 변수는 중립 이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지자체의 매수 차익 잔고가 단기적으로 급증한 가운데서 이 물량이 만기에 청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생 상품 만기를 위칭데이라고 하죠. 위칭이라고 하는 것은 마녀가 마술을 부리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위칭데이는 마녀들이 뛰어노는 그런 날이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좀 무사히 넘어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전업무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본격 공방을 벌이는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치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그리고 CK증권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에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신 대표, 네. 종목 장세인데 대응 잘하고 계신가요? 요새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최근 근래에는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짧게 단기 거래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한 3%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근래에 제가 거래소 쪽의 종목들 쪽으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올라가줘야 되고요. 내일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일부 몇몇 종목들은 좀 손절 처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 대표께서는 최근에 종목 장세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장이 모멘텀이 없는 건 분명하니까 좀 쉬어간다는 생각이니까 조금 천천히 하자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 좀 정비하고 있고 역시 뭐 딱히 재미없는 장이고 좀 지루한 모습이고 종목들도 뭐 가는 놈만 몇 놈 가는데 그 펀더멘탈 상으로 별로 좋지 못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막상 매수할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지겨운 중에서 뭐 정중동 정도로 포트 조정이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이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다 어려운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불안한 수급 상황이 벌어지면서 1980포인트를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갑노들박 주제입니다. 방향성 없는 증시 1980포인트가 무너졌는데요. 그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신경 대표께서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980포인트 아직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종가상으로 약 한 1포인트 정도 하회를 하면서 살짝 1980포인트가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근래의 모습들을 보면은 종합 주가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속임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움직이는 부분이 좀 속임수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도선 그러니까 1980선에서 일단 지지권을 확보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영 대표님께서는 1980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는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한천덕 대표님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좀 조정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그 쏘김 말씀하셨는데 저도 쏘김 정도의 모습이었고 반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일봉들이 아래 꼬리가 괜찮았거든요. 계속 반등할 모습도 보여주다가 최근 3일 정도는 오히려 윗꼬리 달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관성이 조금씩 생기는 모습이라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갭으로 지나온 자리가 보통 지나오고 나면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데요. 요대로 쭉 흘러가면 지금 21선인데도 별 반등 없이 그냥 쭉 밀렸거든요. 결국 갭을 메우는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해서 한 1950까지도 밀릴 수 있다.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쟁점들을 하나씩 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수급이 저감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매도로 돌아선 것인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견 어떻습니까? 신 대표께서는. 매도로 돌아선 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아직 보고 아니다. 있습니다. 네. 예. 한천덕 대표님께서는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잠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다고 해서 매도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일단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기영 대표님부터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네. 물어볼 텐데요. 시장에서 지금 모멘텀도 없고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마저도 정확하지 못한 상황인데 예. 외국인의 매도세 완전히 매도로 돌아섰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매도로 돌아서기에 판단하기에 좀 아직 이른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취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며칠 동안에 하루 이틀 매도를 일정 부분 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도를 취해서 움직여 나간 부분이 1,000억 원이 좀 넘었습니다. 1,130억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장 막판에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 매도 집계를 보면 약 한 660억으로 매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제가 도표를 가지고 누적 집계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14일 이때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QE3 발표가 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입돼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지수로 따지면 1990포인트 위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누적 집계로 2조 7천억 원의 매수의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연기금의 흐름을 보면은 연기금의 흐름도 약 한 5,700억 정도 순매수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들 중에서는 투신권에서만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과 연기금은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198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는 1990포인트 위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아래쪽 하방으로 내려져 있는 이 부분은 일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 그러니까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만기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크고 만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한찬덕 대표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좀 대응을 해서 시장 흐름을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환율 차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네.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환율 중에서 지금 환율이 연중 최저점이거든요. 최저점이고요. 작은 박스권 하단도 지금 살짝 뚫은 상태이고, 다음 라인이 이제 1,100원대 아래쪽인데, 지금 외국인들 평균 매수 단가를 아무리 좀 높게 잡는다고 해도 환율로만 따지면 한 2% 정도의 수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중국 쪽에서 11월 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되고 모멘텀이 나와준다고 하면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또 딱히 악재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보내면서 환율이 이 하단이 깨져가지고 1,100원이 무너지는 자리 쪽에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극대화되다 보니까 지금 매도하고 나가기도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가 위로 가기도 모멘텀이 잘 없고 밑으로 밀리기에도 모멘텀이 특별히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모멘텀 없는 장에서 지수만 지루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모멘텀이 없어서 더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 모멘텀이 없는 시장을 어떻게 견딜 거냐. 그래서 조금 슬림하게 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 모습이 딱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당장 밀릴 것도 아니고 오를 것도 아니고 아래위도 다 막혀 있고, 다만 이제 그 지수가 그 만기를 지나고 나서 대형주들이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 나오겠는데, 당장 만기까지는 다들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개별주 장세가 한 이틀 정도는 더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차피 또 우리가 시장 변수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수들로 본다면 이제 오늘 밤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내적으로 변수를 본다면 이제 목요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또 옵션 만기가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변수에 어떻게 주목해야 될 것인지 신 대표께서 먼저 좀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일단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이 부분을 좀 제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옵션 쪽의 포지션, 이 포지션을 한번 짚어보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행사가를 기준으로 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는 부분은 행사가 기준으로 260과 그 다음에 265포인트 있는 구간, 요 구간에서 지금 시장을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 주가 지수로 환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행사가 260이라는 자리는 종합 주가 지수 1980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행사가 265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주가지수 2020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여기 가운데 262.5포인트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최고 수익을 내게끔 지금 옵션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자리는 종합주가지수로 2000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 지수는 웬만하면 2000포인트 근처에서 만기 지수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근래에 기관들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이 그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쪽에서 많이 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국가 지자체 쪽에서 쌓은 부분도 있고 외국인들 쪽의 포지션도 쌓아놓은 부분들이 좀 많아갖고 순 매수 차익 잔고를 보면은 약간 4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롤 오버된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버전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물 쪽을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유출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 어떤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물론 만기까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베이시스가 너무 좋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만기 쪽의 흐름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종합주가 지수는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만기 영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쌓아놨던 주식 매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좀 시장이 상승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따져보기는 좀 어렵지만 개인들은 어디가 제일 손해가 커요? 개인들 쪽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요, 개인들 쪽은 지금 역시 개인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전부 손실 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역시 행사가 기준 262.50이고요. 뭐 좀 더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개인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포지션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근데 지금 현재 자체의 개인이 시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대표께서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에 주목하고 계신지요? 일단 오늘 한다는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중요하긴 한데요. 시장의 네. 기대치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이고 또 뭐 특별한 결론이 안 나올 거라는 게 아마 간밤에 그 쇼이블레가 예, 한마디 것 때문에 예, 그럴 예방주사 거예요, 못 놨죠. 예. 예. 그리고 요가하고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뭐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금리 인하는 사실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충격을 조금씩 줬거든요. 이만큼 우리 경제 사정이 안 좋나 뭐 이래서 차라리 매도 뭐 먼저 맞는 게 낫다. 지금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쪽 결정해갖고 나오는 게 뭐 빨리 지나간 거라서 뭐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요.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3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4분기는 좋아질 만한 종목들은 실제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악재 노출로 상승 모멘텀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지금 그 선물 시장에 관련돼서 뭐 쭉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대형주들 움직이면서 그 선물과 관련된 그 연계 물량들이 쭉 나왔다 들어가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실적 보고 실적이 3분기가 안 좋게 나와 있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이미 이제 3분기 안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 회복에 대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면서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두 분 주목하는 업종 각각 무엇인가요? 신기영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제약업종에 관심을 좀 가지고 네, 있습니다. 제약업종이요. 한찬덕 대표님은요? 저는 음식료업종하고 미드업종을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영 대표의 관심 업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종 뭐 사실 제 기억으로도 한 2달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열고를 부르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이 올라간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예. 여전히 괜찮은 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약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 요번에 이제 좀 있다가 3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근데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제약업종의 실적 발표가 아주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제약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종은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위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 제약, 바이오 이쪽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종목 몇 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을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흐름은 지금 현재는 20일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 아래쪽으로 좀 내려갔지만 한미약품 흐름 계속적으로 상승 쪽으로 이어나갈 그럴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말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종근당이었습니다. 네. 종근당이 지난 8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뭐 한 2만 원 있는 언저리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많이 올라오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종근당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움직여 나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계속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종근당은 못 가면은 한 3만 원,
많이 가면은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동아제약이 지금 눌림 조정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어저께부터 일정 부분 반등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제약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 세 가지 종목은 꼭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각도가 좋네요. 각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한 대표께서는 이제 음식료 업종하고 미디어 예. 관련주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료 업종하고 미디어 관련 섹터는 사실 시대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상 이변이 사실 상시화되는 흐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인도 같은 그 인구 대국들이 경제 활동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이 먹기 시작하죠. 그렇죠, 많이 먹기 예. 시작했죠. 그래서 음식료 그 품 값도 그렇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비싸지는 시대들이 이제 점점 오고 있으니까 요거하고 관련해서 음식료 가격 자체가 비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좀 괜찮다고 보는 거고, 미디어 업종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무선 통신 같은 쪽에서도 제가 뭐 4초면 2시간짜리 영화를 전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영상 콘텐츠들도 이제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날 만한 시기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 미디어 쪽 산업이 뭐 안 좋아질래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뭐 좋아질래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장기 트렌드로 보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대상 같은 종목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계속 그 오르기만 했고, 뭐 오리온이나 뭐 빙거래 다 좋았지 않습니까? 오뚜기 같은 종목들도 네. 그렇고. 그리고 저 미디어 업종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SBS 같은 것들도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CJ E&M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탈출을 막 하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의 경기 방어주 이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강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540선을 회복하면서 전고점 턱 밑까지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피와 상대적으로 이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신경 대표님, 코스피 말고 코스닥 예.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 관심 두고 계세요. 어떤 쪽 관심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제약이나 바이오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스닥 쪽은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주가지수 그 코스닥 지수 월봉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2009년도부터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 그 자리가 코스닥 지수상으로 550포인트에 해당하는 자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금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입니다. 요번에 이 자리를 뚫을지 못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이 너무나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눌러주고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한번 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소 좀 꽤나 조금 깊게 눌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코스닥 쪽은 맥시멈으로 보면은 55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는 지금 볼 수 있는데 지금 박스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코스닥을 조금 조심해서 보시면서 550포인트 돌파해서 움직여 나간 그 이후에 코스닥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겠다. 지금은 눌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최근 근래에 조정을 많이 받다가 오늘 반전을 시도한 종목이 줄기세포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최근 근래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종근당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노벨상 쪽에서 모멘텀이 나왔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찬덕 대표는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계속해서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지난주에도 그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지금 개인들 계좌에 공급된 유동성이 지금 아직 소진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이 위쪽으로 가려는 모멘텀이 안 열리다 보니까 개별주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이런 시장 상황이 그 바뀌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동성에 의한 그 개별주 랠리가 지속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코스닥 종목이 뭐 당장 지수 때문에, 근데 사실 지수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별주들이 개별 네. 모멘텀으로 계속 움직인 거라서 그 앞으로도 종목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이 모멘텀 타고 이제 움직이는 모습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 뭐 안 간다. 코스닥은 또 개별주 종목 흐름이라서 아무래도 종합주가 지수가 좀 다른 움직임 보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무튼 코스닥 시장은 지수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치열한 공방을 벌여봤는데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문화 콘텐츠로 최근 주식시장의 핫한 이슈들을 들여다봅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마스에서 고른 플레이리스트는 바로 게이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요즘 뭐 전 국민이 다 게이머죠. 네. 지하철에서, 가정에서, 버스 안에서 전부 다 게임만 하고 계신데요. 그 중심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애니팡, 캔디팡, 또 보석팡, 팡팡팡입니다. 네. 자, 오늘 야간 산책에서는 최근 모바일 게임주 약진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찬돈 대표께서 예. 좀 최근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아주 뭐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단발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는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이 그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먼저 온라인 게임 쪽도 보게 되면 저도 뭐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종목, 뭐 리니지 같은 거, 뭐 디아블로 같은 거 굉장히 예전에 유행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스타크래프트도 뭐 2가 나왔는데 예전만큼의 인기를 못 얻고 있고 리니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게임들 나오고 유행하는 게임들이 바뀌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모바일 게임 역시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도 애니팡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만은 이 게임이 뭐 10년, 20년 계속 장수하리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네. 뭐 그만한 지금 뭐 많이 퍼지고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매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장수 게임 글쎄 그거는 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지금 그 스마트폰이 간단한 컴퓨터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조금씩 복잡해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게임에 담길 수 있는 그 용량이나 그 성능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게임들이 이제 시장 초기에는 이제 번성을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더 복잡한 게임들로 진화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뭐 장기 투자하겠다 이 종목이 끝까지 간다고 보는 거는 무리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앞으로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원한 게임은 고스톱이죠. 네. 그러니까 윷놀이랑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 게임주들이 정말 강세를 보이다가 일부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위메이드는 2% 가까이 빠지기도 했는데요. 신기영 대표님, 네. 지금 이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사업 성장성을 믿고 저가 매수로 좀 다가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저가 매수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게임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문화의 트렌드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온라인 게임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모바일 게임으로 접근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문화의 트렌드가 변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근 근래에 뭐 게임 쪽뿐이 아니라 뭐 K-팝을 비롯해서 싸이까지 펼쳐나가는 이런 어떤 문화의 트렌드 변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지켜봐줘야 되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들은 저가로 내려오게 되면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 급등을 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 조정을 좀 줄 때 그때 밑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조금 재밌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니팡하고 캔디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목들도 보면 이제 조이맥스하고 위메이드가 있는데요.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한 대표 요즘에 점수 좀 많이 올라갔습니까? 예, 조금 올라왔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앤디팡을 고르실 건가요? 어때요? 근데 저는 둘 다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뭐 게임이라는 게 사실 유행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쉽게 뜨거워진 게 또 쉽게 식지 않겠습니까? 워낙 요 애니팡이 유행하게 된 것도 워낙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아마 다른 게임이 또 치고 올라가는 과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니팡이 뭐 계속 갈 것 같은데 뭐 캔디팡인다. 근데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다른 네.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슷한 종목들이 또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컨버전서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온라인하고 모바일이 따로 놀고 있는데 결국은 또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이 합쳐지는 시대도 또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 길게 오래가는 장수 게임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시장 초기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계속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 그럼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바일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시대가 오는 건가요? 그래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롤플레잉 게임을 한다. 예를 들어 무슨 뭐 천년이다 이런 게임이 있다고 치면 뭐 캐릭터를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는 뭐 대결을 한다, 뭐 결투를 한다 하지만 또 모바일로는 뭐 그 옛날에 그 뭐죠 다마고치인가 키우듯이 뭐 무공수련을 시킨다든가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컨버전이 된 게임 자체들이 나올 만한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가능성들은 무한한 상태인데 이미 조금 조금 앞서갔다고 해서 요 종목들이 뭐 계속 간다고 보는 사실은 좀 심하게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위메이드 1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매출이 2억인지 3억인지는 모르겠고 이것도 업체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지금 분기 실적도 한 번도 안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 시총 1조짜리 회사가 이제 벌써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앞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의 시세라는 게 어차피 꿈을 먹고 살다 보니까 뭐 주식 경험에도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꺾인다 안 꺾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금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그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 실적이 제대로 나올 만큼 이 게임의 인기가 견뎌줄 거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 급등했기 때문에 둘 다 사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신경 네. 대표님 네. 의견도 궁금한데요. 조이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중에 선택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기업 두 개를 이렇게 같이 한번 조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조이맥스의 최대 주주가 위메이드더라고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조이맥스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살라면 위메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 게임주를 테마성으로 엮어서 같이 봐야 될지 아니면 개별 종목들을 하나하나 봐야 될지 참 궁금한데요. 게임주에 투자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참 많잖아요. 신경 대표님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 너무나 급등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등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면 분명히 한번 눌러주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그 눌러주는 타이밍을 잡고 움직여 나가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20일 이동 평균선 있는 자리까지 충분히 눌러주는 모습을 한번 보고 거기에서 뭐 서서히 매수 조건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일 좀 그나마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컴투스를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컴투스, 그다음에 게임빌, 그다음에 위메이드 이렇게 세 개로 일단 먼저 좀 압축해서 보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상덕 예. 대표님 예.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너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 중에서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종목들 비슷하게 지금 출발할 만한 종목들 없나 그래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조이맥스하고 지금 다른 업체 하나를 지금 비교를 한 기본적 분석상의 그 그래프인데요. 지금 도표인데요. 2009년도에 이 조이맥스 매출이 한 340억 됐거든요. 2009년도에 244억, 다른 회사입니다. 10년도에 270억, 267억이니까 좀 비슷하죠, 매출이. 네. 2011년도 같은 건 300억이면 이쪽이 매출이 더 많습니다. 330억. 이쪽이 266억 정도니까 실제로 비슷한 규모의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게 제가 또 이것도 많이 보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같은 경우 직원 수도 좀 봐야 되거든요. 왜 봐야 되냐면 이게 다 연구원은 아니겠지만 프로그래머는 아니겠지만 결국 프로그래머 숫자가 아무래도 좀 이 맨파워 쪽에서 그 기업의 그 뭐죠 크기를 결정한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조이백스 옆에 있는 기업의 이름은 뭐예요? 조이맥스 옆에 있는 기업이 요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종업원 수가 알겠습니다. 조이맥스가 239명인데 밀당을 하실 예. 줄 아시네요. 지금 여기 이 회사 종업원 수가 368명이니까 연건 수도 조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비슷하지만 조금 나은 정도인데 시총을 보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이 회사 이름이 이제 이스트 소프트인데요. 네.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요. 예, 요건데요.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급등을 사실 안 했거든요. 안에 있는 상태이고 고점 대비해서도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고 카발 온라인이라고 지금 그 클로즈 베타 테스트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곧 출시가 되면 뭐 나름대로 모멘텀도 받을 것 같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에 깔아놓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알약이라고 요게 여기 나와 있는 회사 이스트 소프트니까 그 백신 쪽에도 이제 좀 진출을 해가지고 있고 또 온라인 게임 쪽에서도 있고 지금 모바일 게임 쪽도 지금 회사 쪽에서 이제 개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컨버전스 얘기 제가 잠깐 드렸는데 온라인하고 만약에 그 PC하고 모바일 묶어서 컨버전을 한다고 치면 지금 그 개인들 컴퓨터에 많이 깔려 있는 알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 애니팡이나 뭐 그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 통해서 이제 많이 전파가 됐듯이 그래서 이쪽에도 좀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근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그 조이맥스하고 비교해서 나쁠 게 없는 네. 오히려 조금 낫다면 나은 정도인데 시가총액은 조이맥스가 3,000억이 넘고 이건 1,500억 정도니까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갈만한 주식이라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네, 제가 이스트 한번 들고 소프트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두 분 말씀 있었지만은 최근에 게임 관련주들이 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무튼 기업 분석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간 산책의 플레이리스트 게이머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종목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공매도 증가 루머까지 돌면서 오늘 4% 급락을 했어요. LG화학 셀 바이 선택해 주시죠. 바입니다. 네. 셀입니다. 네, 두 분 일단은 의견 엇갈렸는데요. 신기영 대표님 바이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오늘 LG화학이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얽혔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창구에서 10만 주가 좀 넘게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매도를 취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LG화학이 되게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LG화학 하락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인 부분의 흐름으로 기술적인 반락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빠졌는데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보유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LG화학의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LG화학을 보는 자리가 31만 4천 원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아래쪽 하단 자리에 지지권역으로 보시면서 위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못 올라가도 이번에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올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 35만 원 정도 선까지는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아래쪽 하단이 내일 하단 자리가 종가 기준으로 지켜놔준다면 빠르면 내일부터 좀 반등이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LG화학 한 대표께서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예, 저 LG화학이 그렇습니다. 저 차트 보면서 저도 제 비슷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저 기술적으로 그렇게 뭐 썩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지금 자리가 보면 좀 애매한 자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한데 반등도 요 아래 꼴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은 또 실적이 좋을 거라는 이야기들 나면서 주가에 또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가 사실은 뭐 애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살 거냐 팔 거냐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애매하면 모르면 뭐
손 빼라 뭐 이런 예, 바둑 개그처럼 주식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거나 확신이 안 드는 종목은 좀 매수하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에서 매도 의견 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락앤락인데요. 한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6%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락앤락 두 분의 셀바이 선택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바입니다. 자, 두 분 의견이 같으신데요. 일단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신 대표께서 먼저. 예, 락앤락이 오늘 그 중국 시장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네.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 부분과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락앤락이 1차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던 자리가 25,000원 라인이었는데 오늘 25,000원 돌파하는 모습이 아주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거기에다가 거래량을 수반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 모습이 아주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락앤락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 28,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한천덕 대표님도 이 중국 관련해서 좀 모멘텀을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중국 관련 소비재 종목들이 지금 다 올랐거든요. 네. 뭐 다들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뭐 접근도 못할 정도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오른 종목이 락앤락 뭐 하나뿐이다 할 정도니까 그리고 오늘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모습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장대 양봉 그리면서 뭐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매수 의견 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결정적 한방이 될 종목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종목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신 대표, 예, 저는 동아제약입니다. 동아제약. 네, 저기 그 한 대표께서는요, 이수학 가져갔습니다. 이수학이요. 네. 자, 그러면 신 대표의 동아제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반 정도 시간으로 좀. 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제약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해서 움직여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계속 꾸준히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 먼저 손절 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97,000원 있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꾸준히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는 한 달 정도 가지고 가면서 14만 원 있는 자리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천덕 대표님의 이수화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수학이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실 그렇거든요. 자회사 그 100% 자회사 이수건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까? 네. 건설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불안을 겪다 보니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내일 그 금통위 금리 결정 인하 쪽으로 난다고 하면 결국 최고 수혜 업종이 건설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자체로 뭐 부채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금리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부동산 구매가 좀 쉬워지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이수학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수건설 실적이 조금 나아지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사성 있는 종목을 하나 골라왔고요. 네. 매매 전략은 그렇습니다. 지금 21,700원 정도가 매수가 정도로 보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라서 비싸게 잡으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절가는 제가 좀 짧게 21,200원 정도로 잡고 그다음 목표가는 그 23,000원까지 그리고 저 연말에 이대로 가면 배당도 조금 나오거든요. 2.7% 정도 배당 수익 기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시사성이 있다. 그리고 골라왔습니다. 네. 두 분의 결정적 한방이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치 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CK 증권 트레이딩 센터의 한찬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 선물이 좀 내려가고 있어서 일단 하락 출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실적 시즌 앞두고 조금 관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벤트는 뭐가 있죠? 네, 오늘 밤에 일단은 미국 최대의 알루미늄 제조사인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3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의 경우 이 손익분기점에 머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네. 자, 알코아 실적은 장 끝나고 나오니까요.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상황도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여러분 굿나잇. 굿럭.